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쌤입니다. 오늘도 미술 이론을 재밌고 맛깔스럽게 그리고 짧고 핵심적인 것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요, 한국 미술사 중에서 회화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회화 중에서 오늘은 근대 미술 중에서도 전통 회화 부분입니다. 일단 출제 경향으로 보면 전통 회화는 반대로 서양 회화에 비해서 또 하나 조각 부분에 있어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많이 됩니다. 여긴 적게 되고요. 요거는 서술형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렇게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두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대미술 전통회화로 끝내고 이제 회화는 마무리를 할까 해요. 필요하면 얘가 또 슈퍼맨이 푹 날르다 이 테이프를 좀 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테이프 막 꽂아주세요. 회화 다음에 이제 건축이라든가 불상조각 같은 걸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미술 한번 너무 했더니 너무 한국적이다. 그래서 그럼 서양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좀 고민하고 의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전통회화 1910년대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서구 미술이 유입됐던 시기이고요. 특히 이거는 서양회화 쪽에서 더 많죠. 특히 서양회화 같은 경우는 일본 외강파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일본 화풍, 전통화에서 일본 화풍이 바로 그 목농체라고 그래요. 목농 선연법을 많이 써서 좀 화면이 이렇게 좀 뽀사시한 느낌. 그게 전통에서 되게 많이 썼던 화풍이자 기법이에요. 그다음에 서구의 다양한 예술 사조의 유입, 요거 이제 서양 회화를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동양 회화, 전통 회화도 사회적인 수묵 문화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동연사라고 하는 단체도 됩니다. 이 동연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수묵 문화에 대한 반성도 있었지만 한편 동시대의식이 없다 라고 하는 문학비평가 변형로 선생의 지적에 따라서 생긴 단체이기도 합니다. 전통회화에서는. 따라서 동연사 같은 경우는 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동연사는 작가들이 4명 되죠. 그 4명의 작가 작품별로 좀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미술에서 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뒤에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초본입니다. 초본. 순종 황제의 초본. 그거 좀 제가 첫 장면에 실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민족주의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독립투사의 피가 흐르는 그런 가문에, 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격동기 서화, 전통회화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하응의 석파란, 민영익의 운미란, 요 부분이 바로 2021학년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하응 너무 잘 그리다 보니까 대필가가 유행할 정도의 시대가 바로 또 격동기 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운미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석파란인데, 운미란과 석파란의 차이점 찾아내시겠어요? 찾아내시겠어요? 요거 보시면 더 확인하게, 요거랑 구분하신다. 여기가 요거 부분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차이가 나나요? 뭐 치우쳤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건가요, 지금요? 네?
곤란합니다. 그러시면요.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요. 정말 속상하죠? 네. 요거에서의 석파란의 특징은 난을 칠 때 붓을 한 번, 두 번, 세 번 꺾었다 해서 3전 뒤집었다. 요거이 고조 중요합니다. 요거이 중요하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운미라는 그것이 없고 바로바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요걸 근, 묵 특징을 찾으려니까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여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삼전법. 다음에 요거 나올 수 천기를 누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항 석파란, 성난도라고도 합니다. 대체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사실은 작가가 오셔서 이거 내 거 아닌 것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유명해서 대필가들을 많이 시켰대요. 워낙 또 이분이 정치에 있었잖아요. 흥선대원군이니까. 그러니까 바쁘니까 막 그 주문은 많고 그러니까 그 자기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하는 그 집사라고 하죠, 보통. 그 아래 하복 비서 이렇게 막 연습을 시켜가지고 본인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숙달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문하면 야 그려 하면 그린 다음에 도장 찍고 주고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100작품이 있으면 이항 원래 본작은 1개 정도 있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 떠도는 것 중에서.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전통적인 양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백 중시하고 있고요. 그림 속에서는 제시 가능한 최소화했고 괴석을 사이에 두고 난을 배치하는 성난화의 전형적인 구성법 알아두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편 오원양식이 또 활동을 했죠. 이거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장승업을 말해요. 장승업의 제자 안중식 조석진이고요. 장승업 안중식 작품입니다. 장승업의 제자 안중식의 도원경입니다. 도원문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 화숙도 좀 차렸고요. 경묵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숙입니다. 후진양성도 하셨고, 이도영이라고 왜 작품에 김영절지로 유명한 이도영 선생 첫 제자이고요. 서화미술회를 통한 활발한 활동도 하셨고, 이거 청록산수 기법이죠. 그 다음에 도원의 입구를 향하는 어부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 안중식의 도원문진, 장승업 계열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원양식이죠. 네. 그 다음 걸 보면요. 이 작품이 그 유명한 장승업. 일종의 신선도인데요. 어쨌든 계속 이어져 갑니다. 경성서화미술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이에요. 윤영기, 조중기 등등이 활동을 했고, 이왕직 우리 아까 디자인 사전에서도 배웠는데,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 재정 지원을 받은 일종의 왕립 미술학교가 바로 경성서화미술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네 번째 서화협회입니다. 1918년 대표적인 화가 13명이 모여서 결성한 거고요. 신구서화의 발전과 동서미술의 연구, 향각 후제는 교육이 바로 목적이었던 서화협회 1918년. 3번에서 출발했어요. 저거 서화미술원을 하다가 서화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PT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연결성이 좀 있죠? 있다고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요것이 지금 그 묵난도 김응원 선생의 묵난도입니다. 역시 석파란의 영향을 받았죠. 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 전통회화에서는 요게 주제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 거지,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알려줘야 되는 팁인데. 네. 영모와 목연도, 초충도 딱딱 머릿속에 작품이 떠오르는지 보세요. 사계와 조도, 윤씨가보정 채과도, 그쵸? 연꽃 갈대, 그죠? 그 다음에 설송도 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군접화해도, 유압도 누구 거? 네, 그만큼 할게요. 묵죽도, 묵매도, 홍매도, 성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험 출제들이 됩니다. 전통회화라고 한다면, 문인화에서. 이런 것들에서 작품을 딱 떠올리고 작품의 기법, 특징들을 찾아놓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 근대화, 전통화는 세 가지 경향을 우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념적 산수, 그죠? 그 다음에 실경산수, 그 다음에 일본의 채색화풍. 이것이 50년대 이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세 가지 경향 우선 정리하시고요. 각각의 대표 작가들, 그 다음에 작품들까지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별로 기법, 영향관계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단체, 그 다음에 활동 연도 등도 중요하겠죠. 이것이 공부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근대 회화전 어떠셨나요? 짧게 핵심 적용만 알려드렸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정리 잘 하시고요. 복습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슐랭 가이드 정쌤입니다.